안녕하세요. 10월의 첫날 인사드립니다. 전국시대 김정진입니다. 전국시대 홍태균입니다. 네, 저희가 전국시대를 통해서 인사를 드리는 게 정말 오랜만인 것 같은데요. 태균 씨,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저야 늘 전국시대 그리워하면서 지냈습니다. 이 틈틈이 남북 정상회담 뉴스도 챙겨보고 그리고 추석 연휴가 있었잖아요. 잘 먹고 잘 쉬다 보니까 어느새 10월이더라고요. 정말 눈 깜빡할 새가 아니었나 싶은데요. 네, 맞아요. 저희가 9월 17일에 인사를 드렸는데 어느새 이 달력이 또 한 장 넘어가 있더라고요. 한동안 이 못다한 이야기들이 정말 많은데 하나씩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전국시대가 준비한 첫 번째 소식부터 한번 만나볼까요? 네, 첫 번째 소식부터 전달해 드릴 텐데요. 정진 씨는 여행 계획 세울 때 어떤 게 가장 중요하신가요? 저는 숙소를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편인데요. 관광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푹 쉬다 오자 이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저는 숙소가 편해야 또 여행이 더 즐겁더라고요. 아무래도 여행의 피로를 풀어줄 수 있는 숙소가 정말 중요한 부분일 것 같은데요. 이번에 소개해드릴 곳은 충주 여행에서 만나볼 수 있는 한옥 게스트하우스입니다. 이 젊은 감각으로 조금은 특별한 추억을 선물한다고 하니까요. 지금 바로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무한 재미, 극한의 스릴, 낭만과 감성이 함께하는 아주 특별한 여행이 있습니다. 충주에 이런 게 있다는 게 너무 신기하고 낯선 여행지에서 처음 만난 이들과 진한 우정을 나누는 설렘도 빠질 수 없죠. 좋은 장소에서 좋은 분들이랑 보내서 진짜 잠깐 쉬시는 동안에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그저 놀고 먹고 머무르기만 해도 행복 충전. 똑똑한 여행자들이 즐기는 착한 충주 여행 함께 할까요? 하루가 다르게 계절의 변화가 느껴지는 초가을 어느 날. 충북 충주시 주택가변에 위치한 예스러움이 물씬 나는 공간을 찾았는데요. 이곳은 충주를 찾은 여행자들의 쉼터. 한옥을 개조해 얼마 전 개장한 게스트하우스입니다. 입소문을 타고 요즘 인기가 많다는데요. 때문에 젊은 주인장은 연일 정신없이 바쁘죠. 오늘 바쁘시네요. 주말이어서 손님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오늘 좀 많이 바쁩니다. 조금은 독특한 분위기의 숙소. 작은 소품부터 인테리어 하나하나 주인장의 손이 미치지 않은 곳이 없답니다. 2달 동안을 좀 답사를 했어요. 그래서 좀 이쪽 지역에 대한 정보를 좀 보고 소외되어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좀 이렇게 빈집 같은 것들이 좀 이렇게 상태가 안 좋은 것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런데 이제 그 중에서도 좀 제일 좀 고치게도 좀 가치가 있고 한 것들을 좀 골랐고요. 1960년대 지어서 여인숙으로 운영되었던 곳을 한옥 본래의 매력은 살리되 여행이 필요한 이들이 편안히 쉬어갈 수 있도록 구석구석 편의시설을 갖춘 도미토리형 숙소로 완성한 건데요. 2개월간 현장 답사를 다니며 아이디어를 수집하고 장장 4개월에 걸쳐 주인장이 직접 개조해 완성했답니다. 한옥 게스트하우스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다 아시다시피 이제 숙박에 관련되어 있는 거고요. 아날로그 다방 같은 경우는 이 공간을 지금 청년 창업자한테 지금 무상으로 임대해주기 위해서 지금 창업자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 중이고요. 그리고 바베큐 같은 경우도 이제 여기 놀러 오신 분들, 이제 여행 오신 분들을 대상으로 이제 마당에 저희 이제 마당에서 이제 고기도 구워 같이 구워 먹고 술도 한잔 하면서 서로 이렇게 뭐 다양한 여행하면서 있었던 얘기들을 나누는 좀 그런 공간으로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잠시 후 예약 손님들이 도착했는데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제 방이 어디인가요? 예약 오늘 혼자 하신 분이시죠? 네네. 오늘 다른 방 말고요. 이 방으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여행 좋아하는 이들이라면 여행이 있어 숙소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들 공감할 텐데요. 그런 의미에서 이곳은 그야말로 완벽한 충주 여행을 위한 훌륭한 거점이 됩니다. 무엇보다 가족 같은 편안한 분위기가 매력이죠. 특히 주인장이 야심자, 숙소 바로 옆에 위치한 아날로그 감성 가득한 카페는 잠시 쉬어가며 여행으로 쌓인 몸과 마음의 피로를 풀기에 딱 좋은데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곳 숙소에만 있는 특별한 이벤트가 있죠. 여기 가져가셔가지고 이거 하나씩을 내시면은 5,000원, 식사하실 때 만약에 7,000원짜리 주신다 그러면은 이제 50원 내시면 2,000원만 더 내시면 됩니다. 마음에 들으시는 게 거. 여행을 통해 더불어 잘 사는 세상을 꿈꾸는 주인장이 개발한 기발한 아이디어. 인근 식당에서 사용할 수 있는 로컬페이를 손님들에게 제공하는 건데요.
로컬페이는 여행자가 이제 이 목행동을 방문을 했을 때 이제 조식 제공 대신에 이제 주는 이 지역 화폐인데요. 이제 그 지역 화폐를 가지고 이쪽 주변 지역에 있는 맛집을 찾아가서 거기서 이제 조식이나 석식이나 이런 것들 이제 드실 수 있게끔 페이백을 해드리는 서비스입니다. 이쪽으로 가서 왼쪽, 오른쪽 하시면 돼요. 맛있게 드세요. 어차피 숙소 이용에 포함된 식사 서비스, 음식 대신 상품권을 제공해 주변 식당에서 사용하도록 한 건데요. 덕분에 손님들은 다양한 메뉴를 골라 먹을 수 있어 좋고 식당은 손님이 늘어 좋고 두루두루 모두가 좋은 거죠. 완전 맛있어요. 맛있어요. 목행동에 여행 오시는 분들이 많아서 저희 집에 식사도 맛있게 해주시고 그래서 좋습니다. 이게 바로 주인장이 꿈꾸는 모두가 행복해지는 여행 플랫폼입니다. 게스트하우스를 기반으로 청년 창업과 고용을 돕고 로컬페이와 여행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 상권과 관광 산업에 일조하는 거죠. 이런 로컬페이들이 사실 이 지역에 미치는 영향들은 굉장히 미미하지만 그 소비할 수 있는 마중물의 역할을 하고 있기도 하고 그리고 그 사장님들이 그 로컬페이를 가지고 오시면 저희가 장당 5,000원씩 다시 이렇게 드리고 있어요. 자, 그럼 주인장이 꿈꾸는 세상을 바꾸는 작은 힘 좀 더 살펴볼까요? 지금 액티비티 하러 가요. 지역 관광 상품과 연계해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만들어 손님들에게 소개하는 건데요. 농촌 체험부터 충주 인근 관광지 산책, 각종 레저 스포츠 즐기기 등 입맛 따라 취향 따라 선택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가지가지 여러 가지입니다. 가족끼리 친구끼리 혹은 숙소에서 만나 친구가 된 이들이 한데 모두 어울려 아주 즐겁습니다. 덕분에 충주 여행이 더욱 풍성해지겠죠? 어제 왔는데요. 날씨가 엄청 더웠는데 거기서 고기도 구워 먹고 가족들하고 정말 재밌게 잘 놀았어요. 충주에 이런 곳이 있는지 몰랐는데 아주 즐거운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온종일 신나게 놀다 보니 어느새 어둠이 내렸습니다. 그리고 충주 게스트하우스에는 낮보다 화려한 밤 일정이 시작되죠. 바로 바비큐 파티인데요. 여기에도 주인장의 착한 여행 프로젝트는 함께합니다. 술이나 이런 것들은 판매를 하지만 그 외에 다른 것들은 다 이제 외부에 있는 것들을 가져올 수 있게끔 해서 이 지역에 이제 그 경제도 활성화시키고 그리고 이제 손님들도 여러 가지의 품목을 먹을 수 있게끔 해주는 이제 그런. 고기는 충주산으로 게스트하우스에서 구입할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나머지는 인근 상점에서 배달하거나 지역 농산물로 손님들이 직접 공수해 오도록 유도하는 거죠. 바로 반갑습니다. 그저 머무르기만 해도 지역 경제에 이바지하고 행복이 쌓이는 공정여행. 충주 착한 여행의 시작은 주인장의 경험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군대 있을 때부터 이제 그 여행을 가야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고 이란, 파키스탄, 인도 이쪽으로 해서 또 다시 들어오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여행들을 이제 많이 하게 되면서 우리나라에도 좀 이런 여행들이 많이 좀 보편화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군 제대 후 경험 삼아 세계 40여 개국 배낭여행을 다녔다는 주인장. 이후 충주를 대한민국의 배낭여행 성지로 만들겠다는 꿈을 꾸게 됐다는데요. 그 꿈이 실현되고 있는 겁니다. 반갑습니다. 같은 숙소에 묻는다는 공통분모로 낯선 이들과 친구가 되고 더불어 머무르는 여행지에 적으나마 보탬이 될 수 있으니 정말 좋습니다. 좋은 장소에서 좋은 분들이랑 보내서 진짜 잠깐 쉬시는 동안에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베스트 5에 남는 그런 기억이 남을 것 같아요. 오랜만에 동생들 데리고 왔는데 너무 좋고요. 오늘 분위기도 그렇고 만족스럽습니다. 찾아오는 손님마다 칭찬 일색. 덕분에 주인장은 더욱더 힘이 나고 아이디어는 계속해서 샘솟아 나겠죠? 여행자들이 이제 찾아갈 수 있는 이제 그러한 장소를 많이 이제 발굴을 해서요. 그런 지역에 여행자 플랫폼을 만들고 거기에 여행자들이 많이 찾아올 수 있게 만드는 것. 그래서 그 지역과 여행자들이 같이 잘 조화롭게 그 지역을 아름답게 만드는 것. 그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행자 플랫폼 많이 놀러와 주세요.
여행 좋아하고 추진력 강한 젊은이가 완성한 아주 특별한 여행 플랫폼. 너와 내가 아닌 우리가 하나 되어 더불어 행복한 여행을 만들어가는 충주 착한 여행은 오늘보다 내일이 더욱 기대되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도 착한 여행 프로젝트에 동참해보는 건 어떨까요? 네, 저런 게스트하우스가 있다면 저도 충주로 한번 여행을 떠나볼까 싶은데요. 이곳의 가장 큰 특징은 이 숙박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행자의 편의와 또 지역 상권을 살리는 상생의 목적을 두고 운영된다는 점 같아요. 맞습니다. 이 놀고 먹고 자기만 해도 지역에 도움이 되어야 한다는 여행으로 로컬 페이까지 만드셨다고 합니다. 이 덕분에 인근 음식점들 매출도 오르고 손님들의 만족도도 높아졌다고 합니다. 네, 그게 바로 이 여행을 통해서 나뿐만이 아니라 또 여행지에 있는 주민들까지 행복해질 수 있는 착한 여행, 또 공정 여행이 아닐까 싶은데요. 앞으로도 충주로 이 착한 여행 떠나는 분들이 많아지길 바라시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전국시대 이번에는요. 저번 주가 명절이었잖아요. 그쵸? 그래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명절 증후군은 가라, 피로는 풀고 또 기분은 업 시켜줄 수 있는 음식을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바로 오리백숙인데요. 태균 씨는 오리백숙 좋아하세요? 오리백숙 좋아합니다. 왠지 튀기거나 굽는 것보다 훨씬 건강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오리백숙은 직접 해먹기에는 조금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네, 맞아요. 오리백숙에도 맛을 내는 기술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오리 손질법부터 약재를 우려낸 육수까지 오리백숙의 맛의 기술을 지금 전수해드립니다. 더위는 가고 청명함이 오리, 약골은 가고 간골이 오리, 솔로는 가고 커플이 오리, 가짜는 가고 진짜가 오리, 맛의 기술에 오리가 오리. 오리? 깔끔한 국물 맛과 진한 풍미는 기본, 영양까지 가득한 오리백숙. 침생 자극 제대로 하는 오리백숙의 맛의 기술, 지금 오리. 제법 신선해진 바람을 맞으며 찾아간 곳은 제주시 한림읍 명월리. 고즈넉한 마을 돌담길을 따라 들어가면 최고의 오리백숙을 자부하는 곳에 다다릅니다. 셰프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니 오늘 오리 잠깐만요. 키가 한 오리 정도 되시는 것 같은데 네. 오늘 오리 탕탕탕이잖아요. 네네네. 오늘 맛의 한술 제대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쪽으로 따라오세요. 다짜고짜 또 뭘 시키시려고? 네. 이거 잠깐만요. 이거 가마솥이지 않나요? 가마솥. 제가 제일 아끼는 건데 네. 이거를 한번 청소를 열심히 해보세요. 그럼 제가 가르쳐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면 맛의 기술 알려주시겠다. 네. 가장 아끼시는 거면 직접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죠. 테스트죠. 테스트. 아니 오리백숙 배우러 왔다가 가마솥 청소가 웬 말입니까? 하지만 다 사부님의 깊은 뜻이 있을지니 사실 이 가마솥이 없었다면 오리백숙의 깊은 맛도 탄생할 수 없었다고 하는데요. 동욱 씨, 처음에 일로 와보세요. 예, 셰프님. 왜 부르셨어요? 동욱 씨가 열심히 하는 것 같아가지고 예. 제가 이제 첫 번째 맛의 기술을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맛의 기술 드디어 나옵니까? 어떤 건가요? 제일 먼저. 예, 저희는 오리를 삶을 때 이제 물을 안 써요. 다 약재물. 제가 제일 아끼는 가마솥에서 약재물을 6시간 동안 그리고 이제 그 물만 써요. 첫 번째 맛의 기술을 탄생시키는 약재들을 소개합니다. 관절염 등의 효과가 탁월한 엄나무, 간 기능 개선에 좋은 황칠나무, 혈액순환에 좋다는 당귀, 거기에 갈근과 숙지황, 면역력 강화에 좋은 황기까지 맛과 영양을 배가시켜줄 약재들을 가마솥에서 푹 우려내 육수로 사용합니다. 동욱 씨 잘 보고 있어요? 네? 약재물 끓이는 걸 잘 보고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열심히 지키고 있겠습니다. 네. 예. 잠깐만요. 근데 6시간 지키라고 6시간 끓인다고 하지 않았어요? 오 마이 갓! 역시 뜨거운 열정 없이는 맛있는 음식이 탄생하지 않나 봅니다. 저는 잠시 있어도 이렇게 견디기 힘들던데요. 매일같이 약재를 우려내면서 특별한 맛의 기술을 지켜가고 있는 사부님 존경합니다.
동욱 씨. 예. 아, 일로 와봐요. 예. 셰프님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동욱 씨. 네. 6시간 동안 있을 필요 없고 더운데 고생했어요. 그러니까요. 네. 저 진짜 6시간 있어야 되는 줄 알고 아찔했습니다. 네. 제가 맛의 기술 2번째 말씀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제가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했으니까요. 네. 네. 그럼 2번째 맛의 기술 뭔가요, 셰프님? 저희 집이 이제 오리 손질입니다. 오리 손질. 맛있는 오리백숙을 위해서는 뭐니 해도 이 오리 맛을 잘 잡는 게 중요하겠죠. 가장 먼저 냄새의 원인인 기름샘을 제거하고 목과 연결된 부위의 지방들과 양쪽 날개들까지 걷어내줍니다. 그리고 꼭 삶기 전에 오리는 반으로 잘라줘야 되는데요. 뼈 사이사이의 불순물을 꼼꼼하게 제거해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불순물들을 비계를 떼내야 국물이 텁텁한 맛이 안 나고 맛이 깔끔한 맛이 나와요. 오리백숙은 우선 압력솥에 약재물과 간자, 오리를 넣어서 끓여줍니다. 닭고기에 비해서 조금 질긴 오리의 육질을 부드럽게 해주는 비책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끝날 리가 없죠. 팔방미인 약재물을 뚝배기에 따로 담아주고 압력솥에서 삶아낸 오리와 감자를 옮겨 담아주는데요. 미리 잘라서 삶았기 때문에 35분이면 거의 모든 조리가 끝납니다. 자, 그럼 이제 고기도 다 삶아졌겠다. 이제 끓기만 하면 그냥 호로록 먹으면 되는 거네요. 이제. 아니죠. 또 남았어요? 제일 중요한 게 남았죠. 제일 중요한 거예요? 오리백숙 3번째 맛의 기술, 오리와 찰떡궁합, 이 재료들에 있습니다. 바로 싱싱한 전복과 부추, 거기에 각종 버섯들이 어우러지는데요. 보통 버섯들이 아닙니다. 독특한 향과 맛으로 승부하는 귀한 재료인 능이버섯과 목이버섯들이 그 주인공. 아니 근데 셰프님, 버섯은 처음부터 같이 끓였으면 더 맛있는 거 아니에요? 버섯 향이 나니까? 버섯은 지금 부추랑 같이 놓으면 처음부터 하면 식감이 없어져요. 그래서 지금 한번 마지막에 끓을 때 넣고 가서 손님들한테 이제 잘라주면 그때 바로 드셔야 그 버섯의 식감이 살아있어요. 드디어 완성된 오리백숙! 모습에서부터 건강함의 물씬 느껴지시죠? 오리고기에는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해서 성인병 예방에 도움을 주고 비타민과 단백질이 풍부해 면역력 증진과 피로 해소에 좋은데요. 맛 좋고 영양 만점인 오리백숙, 더 맛있게 먹는 방법이 있습니다. 백목이버섯을 간장 소스에 찍으셔가지고 먼저 드셔보세요. 백목이버섯. 야, 이 식감이 딱 살아있으니까. 그렇죠. 오리백숙의 존재감 드러내는 전복 역시 맛보지 않을 수가 없죠. 오리와 음식궁합 100점인 전복과 버섯들, 맛궁합까지 200점입니다. 너무 부드러워요. 탱탱해요, 탱탱해. 와. 그 한약의 향도 싹 느껴지면서 그냥 일단 약간 맛있게 건강한 맛이죠, 여러분. 오래 기다리셨죠? 오리고기 맛은 어떨까요? 간장에 샤워를 싹 시킨 다음에 살이 퍽퍽하지도 않고 보들보들하면서도 이게 다 약재물로 끓여서 한 거라 가지고 저 다른 데처럼 뭐 소주 넣고 그렇게 하지 않아도 연해요. 한번 씹을 때마다 이 육수의 맛이 쫙쫙쫙 육즙이 퍼진다고 해야 되나요? 입안에서? 오리백숙을 즐기는 또 하나의 방법, 찹쌀 누룽지를 넣어서 끓여 먹으면 이만큼 든든한 별미가 또 없습니다. 야, 이건 먹으세요? 오리탕 첫 번째 맛의 기술은요, 한약을 우려내서 건강하고 맛있는 오리탕 육수를 만들어라. 그리고 두 번째는요, 오리의 텁텁함을 없애기 위해서 지방과 내장을 잘 제거해라. 마지막 세 번째, 버섯의 식감을 위해서 버섯은 마지막에 넣어라.
맛있는 오리 먹으면 건강이 오리. 몸에 좋은 오리고기에 버섯들을 넣어서 맛도 건강도 2배. 오리백숙의 맛의 기술 꼭 기억하세요. 편안한 저녁 전국시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는요, 세계 자살 예방의 날을 맞아 진행된 특별한 걷기 대회 현장으로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네, 바로 2018 생명사랑 밤길 걷기 행사였는데요. 자살 예방과 생명 존중에 대한 문화를 알리는 캠페인으로 이번 걷기 대회는 해질녘부터 동이 틀 때까지 많은 시민분들이 함께 정해진 구간을 걸었다고 합니다. 네, 어둠을 헤치고 희망으로 걸어가는 세상에서 가장 의미 있는 걸음이 대구에서도 이어졌다고 하는데요. 어린 학생들부터 가족 단위 등 많은 시민들이 참가했다고 합니다. 네, 함께 걸으면서 생명의 소중함을 전달했던 2018 생명사랑 밤길 걷기. 자살 예방을 위한 특별한 도전, 지금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생과 명, 사람이 살아 숨쉬고 삶을 살아가는 힘을 우리는 생명이라 부릅니다. 세상으로부터 귀한 부름을 받고서 사랑으로 살아가게 하는 힘의 원천과도 같죠. 생명이란 그 무엇으로도 값을 매길 수 없는 소중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귀중한 거잖아요. 하나밖에 없는 거니까요. 잘 지켜야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현재 우리는 인구 10만 명당 25.6명이 생을 스스로 놓아버리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에 위태롭게 서 있는 그들에게 작은 희망을 주고자 시작한 캠페인이 있는데요. 바로 생명사랑 밤길 걷기 캠페인입니다. 자신을 많이 사랑하고 아껴주고 사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주어진 삶에 대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마음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현재를 즐기면서 열심히 잘 사는 것 같습니다. 누군가를 지킨다는 마음이 모여 시작된 의미 있는 발걸음. 작지만 희망찬 그 길을 지금부터 함께 걸어봅니다. (9월 10일) 자살 예방의 날을 맞아 지난 8일과 9일 이틀에 걸쳐 이뤄진 생명사랑 밤길 걷기 캠페인. 해질녘부터 다음 날 동이 틀 때까지 깜깜한 밤길을 누군가와 함께 걷는 건데요. 저희 성간중학교 1학년 8반 엄마들인데요. 애들과 함께 좋은 추억 만들려고 같이 참여하게 됐어요. 밤길 걸으면서 부부끼리 이야기도 많이 하고 그래서 참가하게 됐습니다. 산에 매일 다니는 모임인데요. 자살 예방 캠페인이 있다 해서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오후 4시가 조금 넘은 시간, 벌써부터 친구들과 가족들 혹은 뜻깊은 행사를 함께 나누고픈 이들이 335 손을 맞잡고 대구 스타디움 광장에 모였습니다. 10km 한번 완주해 보려고 왔습니다. 30km 걸을 거예요. 생명 사랑하는 마음으로 힘차게 걷겠습니다. 아이한테 좋은 경험도 될 것 같아서 같이 참여하게 됐어요. 생명 사랑을 저희 대학생들도 실천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서 왔습니다. 캠페인 시작 3시간 전 행사의 취지를 알리는 다양한 부스들이 설치됐습니다.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응급 구호 체험부터 다양한 치료 체험까지 누군가의 생명을 구하고 상처받은 이를 치료하는 법까지 살펴볼 수 있었는데요. 마사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걷다가 근육이 긴장되신 거 풀어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테이핑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걷기 전에 하시면 제일 좋은데 이제 근육이 많이 힘든 거를 많이 잡아주고 도와주면서 이제 좀 더 편안하게 걷게 만드는 거예요. 마사지 받으니까 되게 시원하고요. 뭐 하면 완주할 것 같은데요. 25개의 다양한 부스 체험은 물론 춤과 노래가 어우러진 공연까지 하나의 축제처럼 펼쳐지는 생명사랑 밤길 걷기 캠페인. 생명의 소중함을 알리는 동시에 응원과 위로, 사랑과 믿음을 나누는 것이 이번 캠페인의 취지이기도 합니다. 2000년대 초에 저희 미국에서 자살 유가족들을 대상으로 생명의 소중함을 알리고자 밤길 걷기를 하는 것으로 시작해서 저희 한국에서는 2004년 생명사랑 마라톤을 시작으로 2008년 생명사랑 밤길 걷기가 한국생명의전화 연맹 센터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해질녘부터 동틀 때까지 2018 생명사랑 밤길 걷기 캠페인을 시작하겠습니다. 2004년
2000 한국생명의 전화에서 처음 시작된 자살 예방 캠페인은 이후 2006년 생명사랑 밤길 걷기로 바뀌어 진행돼 왔습니다. 대구는 2008년부터 동참해 올해 11회째를 맞이하고 있죠. 어깨 동무함 해주시고 한번만 기다려주시면 옆에 계신 분 한번 안아주세요. 저희 자살 유가족 및 삶을 힘들어하는 사람들 그리고 남녀노소 누구나 참가해서 다양한 생명 존중 프로그램을 체험하고 밤길을 걷는 동안 서로 간의 대화와 소통을 통해서 생명 존중과 생명 사랑의 정신을 확산하고자 그래서 이를 통해서 자살을 예방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해가 지고 어둠이 내려앉은 시간. 대회 참가자들이 출발선에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모두들 밝은 표정에 각오가 대단한데요. 가족과 함께 행복하게 걷겠습니다. 많은 사람들하고 걸으면 좀 든든할 것 같아요. 생명 사랑! 오늘 진행될 밤길 걷기는 총 2가지입니다. 단거리 10km와 장거리 30km인데요. 파이팅! 파이팅! 공기가 시원해서 상쾌하고 좋아요. 같이 함께 할 수 있어서 좋아요. 본격적으로 밤새 걷게 되는 30km는 대구 스타디움에서 시작해 범어네거리와 대봉교를 지나 다시 대구 스타디움으로 돌아오는 긴 여정입니다. 장장 반나절을 꼬박 걷게 되는데요. 운동하고 약간 제가 30km를 언제 이렇게 걷겠어요? 그렇죠? 그렇죠? 힘들어요. 생명을 위해서라면 60km, 100km를 걸을 수 있습니다. 저희는 할 수 있습니다. 캠페인 참가자부터 서포터즈까지 총 6천여 명의 발걸음이 시작됐습니다. 이들은 각각 10km와 30km를 걸으며 생명의 소중함을 느끼게 되는데요. 그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의미 있는 한 걸음을 내딛게 된 셈입니다. 고무역으로 향한 생명 코스 30km 팀. 300여 명의 사람들은 어느새 2번째 구간인 그대의 빛나길에 도착했습니다. 지금부터 걸어가야 하는 길은 가로등도 없는 어두운 길입니다. 촛불의 역할이 주위를 밝히고 자신을 밝히듯이 여러분의 인생도 이 작은 촛불처럼 크게 빛나기를 바라서 이 길을 만들었습니다. 깜깜한 밤길, 소중한 사람을 지키기 위해 혹은 나를 응원하기 위해 걷는 한 걸음 한 걸음. 어둠을 쫓아내는 촛불은 용기내 걷는 그 발걸음을 닮았습니다. 어두운 불빛도 좀 환희는 아니어도 이렇게 살며시 비춰주는 게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 작은 희망이라 그럴까요?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힘들었는데요. 얘 때문에 조금 힘이 생긴 것 같고요. 약간 힘의 원기둥이 된 것 같아요, 얘가. 평평하다가도 구불거리듯 오르막길이 있으면 내리막길도 있는 법. 30km의 대장정은 긴 인생사처럼 펼쳐집니다. 목숨이라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쉽게 내버릴 수 있는 게 아닌데 그게 이렇게 걸음으로써 조금 더 자살하는 예방률을 좀 낮추는데 일조를 한다는 생각이 드네요. 걸음의 수만큼 깊어져 버린 밤. 어느덧 발걸음과 눈꺼풀이 점점 무거워지는 시간이 찾아왔는데요. 이럴 때 필요한 건 꿀맛 같은 휴식이죠. 걷고 먹으니까 정말 꿀맛이에요. 맛있어서 다시 15km 또 걸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군대 전역하고 나서 하도 오랜만에 걸어서 신기하고 재밌고 너무 좋은 추억인 것 같아요. 달랠 게 어디 허기뿐이겠습니까? 저마다 짐을 내려놓듯 무거운 다리도 풀어보는데요. 자원봉사팀의 손길에 밤길에 지쳤던 다리가 순식간에 풀어집니다. 한 10km 정도 지나니까 조금 다리가 아파오면서 힘들었습니다. 지금은 근데 조금 이렇게 마사지 되니까 참 고맙고 감사합니다. 밤하늘을 배경 삼아 별과 함께하는 이 순간, 여유와 함께 옆 사람의 온기를 다시 한 번 더 느껴봅니다. 오롯이 나를 되돌아보고 타인을 생각하는 길 30km. 생명의 소중함을 다시 한 번 더 되새겨봅니다. 생명은 진짜 함부로 해서는 안 될 소중한 거죠. 그래서 자신을 많이 아껴주고 사랑해주고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생명이라면 제가 존중해주고 또 누군가 저를 존중함으로써 이 생명이 아주 사랑스럽게 이어나갈 수 있기 때문에 생명은 존중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걸어온 것처럼 생명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힘내서 열심히 걷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 꿀맛 같던 휴식을 뒤로 하고 사람을 잊고 마음을 잊고 생명을 잊는 길 30km의 긴 여정이 다시 시작됐습니다.
목표 지점이 가까워올수록 지쳐가는 속도는 점점 빨라지는데요. 화끈거리는 발바닥과 함께 또다시 체력의 한계가 찾아왔습니다. 7시간 꼬박 걷고 나니 지금 이 순간만은 떠나온 길이 그리워지는데요. 발 아파서 걸어가는 게 너무 힘들어요. 지나가는 차들 보면 저도 타고 가고 싶은데 30km 걷기 시작했으면 걸어야죠. 아까워서 못 걸기예요. 서약서 작성해주세요. 네, 이거 쓴 거는 기념으로 가져가시면 돼요. 마지막 구간을 하나 앞두고 3번째 길에 들어섰습니다. 생명 존중 서약을 하며 목숨을 귀히 여길 것을 맹세하는 감사하길. 나는 나의 생명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존중할 것을 서약하는 서약서입니다. 서약서까지 쓰셨는데 어떠신가요? 생명 존중의 마음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뭐 힘들고 너무너무 지칠 때 한 번씩 꺼내보고 책상에 붙여놓으면 많은 도움 될 것 같아요. 서약서 힘냅시다. 아직은 어둠이 가시지 않은 새벽. 가을에 가까워지면서 밤이 더 길어졌습니다. 어느새 발걸음은 마지막 코스로 들어섰는데요. 눈앞에 출발 때 봤던 대구 스타디움의 모습이 서서히 보이는 순간 평소 무심했던 마음과 달리 함께 걷고 있는 내 옆의 사람에게 뱉지 못했던 입안의 말들을 쏟아내봅니다. 마음이 뭉클해지며 출발 때와는 또 다른 감격스러움이 자리하는데요. 내 생애 메달이라고 처음 받았고요. 너무너무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완주해서 좋아요. 함께해서 행복합니다. 꼬박 하루를 세며 걸은 소감 한번 안 들어볼 수 없죠. 묵은 마음 대신 새롭게 다짐한 마음들이 마구마구 쏟아져 나오는데요. 처음 출발했을 때는 30km 막상 하려고 하니까 약간 두려운 마음이 있었는데 했으니까 와 신난다, 내가 했다 하는 성취감 이런 게 막 생기네요. 그동안 건강이랑 이렇게 체력 관리를 안 했나 좀 후회되는 부분도 있고 지금 현재가 충실하고 내 건강 관리 좀 잘해야겠다는 생각도 들고 주변의 이웃들도 한 번씩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고등학생들이 좀 힘들다 보니까 그냥 장난 삼아서 죽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길을 걸으면서 과연 그 말을 함부로 이렇게 뱉는 게 옳은 것일까에 대해서 친구와 토론도 해보고 그리고 친구한테 제가 좀 가끔씩 좀 상처 주는 말도 했었는데 제가 거기에 대해서 반성을 하는 계기도 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길가에 핀 작은 풀꽃도 이름을 알고 나면 이웃이 되고 색깔을 알고 나면 친구가 된다 했습니다. 어두운 밤길처럼 깜깜한 순간 내 옆에 손을 잡아주는 온기가 있다면 살아가는 데 분명 새로운 힘이 될 겁니다. 바로 오늘 사람과 마음, 생명을 잇는 6,000명의 작은 발걸음이 따뜻한 이유입니다. 네, 생명의 소중함을 느끼면서 30km 길을 함께 걸었습니다. 혼자가 아닌 함께여서 가능했을 거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저는 특히 기억에 남는 장면이 그대 빛나길이라는 구간에서 참가자들에게 촛불을 나눠줬잖아요. 거기서 밤길에 서로 손을 잡고 또 촛불을 들고 함께 걷는 모습이 저는 좀 감동적이었어요. 저도 함께 걸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나라가 OECD 자살률 1위라는 오명을 아직 벗지 못하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인데요. 앞으로도 많은 분들이 생명사랑 밤길 걷기 대회에 참가하셔서 생명을 잇는 길 30km 함께 걸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전국시대 이번 소식은요. 광주의 전통시장을 찾아가 볼까 합니다. 한층 젊어진 감각으로 관광객들과 손님들을 끌어모으고 있다고 하는데요. 특히 송정역 시장 활성화를 위해 기획된 맥주 축제가 또 핫하다고 합니다. 맥주를 테마로 한 축제는 어떤 모습일까요?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KTX를 타고 광주로 들어오는 첫 관문, 광주 송정역. 그 맞은편엔 최근 인기 장소로 부상한 송정역 시장이 있습니다. 사람 많은 곳 좋아하는 저 박지선이 아주 좋아하는 곳이죠. 광주하면 꼭 가봐야 되는 곳 1913 송정역 시장. 이미 소문이 자자한데 제가 이 해넘어가는 이 시간에 송정역 시장에 온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이곳에서 글쎄 특별한 파티를 한대요. 축제로구나. 여러분 오늘 그 특별한 파티에 저와 함께하지 않으시겠어요? 초대합니다. 가자. 100년이 넘는 역사를 지닌 1913 송정역 시장은
옛 정취를 지켜내기 위한 상인들의 노력으로 광주의 필수 여행 코스가 됐습니다. 야, 저 붐빈다 붐벼. 아, 언제 와도 뭔가 이 송정역 시장의 특유의 감성이 언제나 설레고 좋은 것 같아요. 야, 진짜 이런 뭐 냄비며 도시락통이며 진짜 없는 게 없어, 없는 게 없어. 야, 아니 근데 이게 제가 못 보던 의자들이 여기에 이렇게 생겼어요. 뭐지? 뭐 시험을 하는 건가? 길 가운데 좌석에다 사람들 손마다 들린 노란 액체는 바로 맥주. 송정역 시장의 생소한 풍경입니다. 다른 모습이 눈에 띄어요. 네. 다들 맥주 한 잔씩을 들고 다니시는데 네, 맞죠? 네, 맞습니다. 오늘 무슨 날이에요? 맥주 공짜로 주는 날이에요? 공짜로 드리지는 않고요. 저희가 올해 처음으로 광주에서 맥주 축제를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네. 맥주 축제. 1913 송정역 시장에서의 맥주 축제라. 그 특별한 파티의 주인공이 바로 맥주였군요. 네, 맞습니다. 아니 어떻게 송정역 시장에서 맥주 이런 축제를 열게 되신 거예요? 이제 지역에서 최초로 이제 음주 축제를 기획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장소를 여기저기 알아보다가 예전 개장 이래에 조금 많이 침체되어 있는 시장 상권을 조금 리프레시하는 차원에서 조금 활성화를 시켜보자라는 취지에서 송정역 시장에서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가장 붐비는 곳 중 하나입니다. 현금이 오가는 이곳 바로 비어코인 환전소. 비트코인 노노노, 맥주 비어, 동전 코인. 현금을 맥주 구매에 사용할 동전으로 환전해주는 곳입니다. 참새가 어떻게 방앗간을 지나갑니까? 여기서 비어 페스티벌을 하면 맥주를 즐겨줘야죠. 오늘은 좀 이해해 주세요. 밖으로 가시죠. 사람 엄청 많네. 뭔가 허락받은 유흥 시간이라서일까요? 마냥 즐겁기만 했습니다. 야, 오늘 현금 따발 보세요. 아주 오늘 엄청 많이 바꿔갔나 보네. 저는 오늘 방송이니까 그냥 점잖게 저 혼자 마실 거거든요. 딱 4잔 2000cc만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그 정도쯤이야. 근데 저 어려 보이지 않아요? 신분증 검사하죠. 그러니까 이런 걸 뭐 내가 얘기를 하나 진짜 어려 보여서 물어보신 거 맞죠? 네. 일부러 준비했더니 진짜 봐주세요. 술을 마실 수가 있다라는 거. 술을 마실 수 있다라는 거. 합격인가요? 가볍게. 장사 잘 됐네 아주. 성인 확인 도장을 찍은 손에 비어코인을 들고 맥주를 사기 위해 줄을 서는데 눈앞에 두고 기다리니 맥주의 시원함이 간절해졌습니다. 맥주 밖으로 왔는데 코인 때부터 줄 서더니 여기도 지금 다 줄잔치예요. 진짜 한 잔 먹기가 힘드네. 이렇게나 인기가 좋네요 아주 진짜. 이제 뭐 사신 거예요? 맥주 기다리신 거죠? 네. 뭐 사셨어요? 안주? 안주, 예. 와인도 사셨네. 문어꼬치랑 네. 양념치킨 그 꼬치. 혼자 오셨어요? 잘 됐네. 저도 혼자거든요. 예. 좀 이따 저랑 한잔 하실래요? 진짜? 한잔 하자니까요. 나 진짜 이렇게 집착하고 싶지 않은데. 글쎄요. 낯을 많이 가립니다. 곡절 끝에 맥주 판매들을 마주하고 다시 기분이 보니까 더 목마른 것 같아요. 얼른 마시고 싶다. 진짜 가득가득 또 담아주네요, 진짜. 안녕하세요. 맥주 한 잔 부탁해요. 오늘 여기서 제일 바쁘신 분들일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지금 축제 시작하고 몇 잔이나 따른 것 같아요? 500잔 정도 한 것 같은데. 500잔. 와, 지금 축제 시작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500잔. 야, 거품으로 정을 담으셨네. 이러시면 안 되는데 이거 맥주 따르는 솜씨가 이거 좀 아닌 거 아니에요? 노력하겠습니다. 향긋해. 여러분, 오늘은 양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맥주 CF 하나 찍어야겠네. 먹으면서 갈까요? 이런 분위기거든요. 끝내줘, 이 맛이야. 기다림 끝에 맛본 시원한 그 맛. 짠! 저 분위기에 젖은 거지 취한 건 아니랍니다. 어둠이 내린 시장에 불을 밝힌 가게들, 어느 때보다 더 맛있는 먹거리들이 사람들을 유혹합니다. 앉을 자리가 없네, 앉을 자리가. 맥주를 든 사람들로 가득 메워진 시장 통로는 그 어느 맥주집보다 넓고 자유롭습니다. 야, 여기 분위기도 좋고 맥주 맛도 좋고 다 좋은데 혼자 마시려니 아쉬워요. 어디 합석할 분 없을까?
여기 여성분 두 분. 뭔가 딱 내 또래인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머, 이렇게 반갑게 맞아주시네. 아니, 여기 또 의자도 비는 것 같은데 주인 없죠? 네. 앉아도 돼요? 네, 앉으세요. 야, 역시. 이렇게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제가 그러면 안주를 좀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떠세요? 즐겨보시니까? 이때껏 오면 그냥 여기 유명한 데 몇 군데 들리고 그냥 마켓에서 뭐 사고 있는데 이번 맥주가 곁들이니까 오케이, 우리 아무튼 맥주 축제인데 지금 인터뷰할 때 아니야. 우리 같이 짠하면서 즐기면 되는 거예요. 우리 짠합시다. 출발! 맥주 축제장다운 이벤트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맥주병 따기 대회라니 병 좀 따봤던 솜씨를 믿고 무대에 올랐습니다. 네, 유일한 후일점인데 괜찮으세요? 뭐든지 가다만 주세요. 네. 촬영으로도 따겠습니다. 저희 경쟁자들은 팔 힘 좀 쓰는 건장한 남성들. 두 번의 기회는 없어 아쉬웠어요. 하나, 둘, 셋. 와, 대용병 따게 의자 맞죠? 이번 무대는 여성들이 독차지했습니다. 대회 이름하여 맥주 빨리 마시기 대회. 막춤으로 분위기를 띄우고 춤추다 몸이 말랐을까요? 저 큰 잔을 단번에 드링킹. 10초, 8, 5입니다. 시작! 제 실력 궁금하시죠? 눈 깜짝할 새 끝납니다. 이거는요? 뭐야? 13초 33. 여러분 재밌게 놀다 갔어요.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렵네요. 터주세요. 터주세요. 여리여리한 아가씨의 반전. 물 마시듯 한숨에 꿀꺽. 2분입니다. 박수 감사. 수많은 경쟁자를 뚫고 자 1등을 했습니다. 소감이 어떠세요? 이런 대회 처음 나와봤는데 괜찮은 것 같아요. 또 있으면 나오고 싶어요. 야, 이분 정말 대단한 분입니다. 전 명인을 봤어요. 이런 분들은 달인이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앉아있는 의자로 아까 전에 병 따셨던 분 맞죠? 아, 예. 야, 진짜 대단합니다. 이건 평소에 술을 그만큼 즐겨 드시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술을 먹겠다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실력을 키울 수가 있었던 것 같거든요. 어떠세요? 아니요, 술은 안 먹고요. 와이프 술 따준이라고 한 병, 두 병 따다 보니까 늘었습니다. 그걸 어머니 평소에 얼마나 술을 그렇게 어디서든 막 남편한테 그렇게 따달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모자이크 처리해주세요. 네, 이거 사실입니까? 네. 다양한 먹거리며 이렇게 맥주며 이렇게 많은 사람들 구경거리 뭐 여러 가지 좋습니다. 그 구경거리를 또 제공을 하셨잖아요. 예. 의자로 따시는 거는 많이 연습하시고 하시고 그다음에 송정시장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네, 와이프를 잘 만나면 의자로 병을 딸 수 있다. 좋은 교훈 얻었습니다. 재밌게 들어가세요. 맥주 판매대가 붐빌수록 시장 상인들도 바빠집니다. 안주거리 찾는 김에 장까지 보는 손님들이 많기 때문이죠. 구슬땀 흘려도 웃음꽃은 활짝 피셨네. 다 그래요. 왜요? 뭐가 그렇게 행복하셔? 아니 이렇게 주고 가는 시장에 이렇게 사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너무 행복해졌어요. 진짜 오늘 있는 이 축제는 상인도 즐겁고 즐기는 자도 즐겁고 그 누구나 모두가 즐거운 축제가 된 것 같습니다. 그죠? 우리 어머니 맥주는 없지만 짠을 해요. 짠! 우리 어머니 매출 팍 올라라! 알코올 기운이 아니라 분위기에 젖어 마음이 열리는 거겠죠? 시장을 찾느니 그리고 맞느니 모두가 즐거웠던 시간, 광주 맥주 축제 현장이었습니다. 네, 광주에서 최초로 진행되는 음주 축제라고 하는데요. 송정역 시장에서 즐겼던 맥주 축제였는데 맥주가 테마의 축제라 그런지 관련된 이벤트들도 참 많았습니다. 특히 비어코인을 줘야지 맥주를 살 수 있었는데요. 굳이 맥주로 바꾸지 않더라도 기념품으로 가지고 있어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맞아요. 기념품으로 가지고 가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가장 좋았던 점이 축제 장소가 시장이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가게들마다 맥주와 어울리는 이 다양한 먹거리들이 있었어요. 정말 저같이 맥주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꼭 한번 가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날 축제를 기획하신 분이 무려 26살의 청년분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지역을 사랑하는 청년들이 기획한 축제라 그런지 더욱 의미가 깊었던 것 같습니다. 과음하지 않는 선에서 모두가 즐길 수 있는 비어고울, 광주의 대표 축제로 자리매김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전국시대에 이번엔 마지막 소식입니다. 얼마 전에 UN 총회에서 한국의 아이돌 그룹이 연설을 한 일이 있었죠. 그만큼 K-팝 또 한류 열풍이 좀처럼 식지 않고 있는데요. 이런 흐름 속에서 저 멀리 탄자니아에서 우리의 영상 제작 기술을 배우기 위해 온 학생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들만의 특별한 수업 이야기를 지금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이곳은 원주의 한 미디어 센터인데요. 웰컴 투 원주! 여러분, 아주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 원주에요. 아주 특별한 손님들이 찾아왔습니다. 지구 반대편 저 멀리서 아주 먼 길을 달려왔다고 하는데요. 이 손님들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앞으로 이 미래의 저의 후배가 될지도 모르는 그런 분들이 아닐까 싶거든요. 어떤 분들인지 궁금하시죠? 바로 여기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와 함께 만나보시죠. 한국의 영상 문화를 배우기 위해 찾아온 반가운 손님들. 지금부터 이들의 시선을 따라 앵글을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신만의 프레임을 카메라에 담고 한국의 영상들을 진지하게 관람하고 있는 이들은 바로 탄자니아에서 온 학생들인데요. 네, 탄자니아에서 아주 특별한 손님들이 찾아왔어요. 네. 어떤 일로 이렇게 찾아오게 된 건가요? 작년에 그 아프리카에 처음으로 미디어 센터라는 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이 어떻게 운영을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한국의 미디어 센터의 운영 이렇게 문의가 왔었고요. 올해 여름에는 초대를 해서 한국의 음식 문화에 대해서 다큐멘터리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다큐멘터리 기획과 촬영, 편집 과정에 대해 교육을 받기로 했는데요. This is a video studio, so you can record this program. 이곳의 영상 작업 환경들이 마냥 신기한 친구들. 지금 진행되는 프로그램은 어떤 건가요? 저희 미디어 센터가 어떤 공간인지 보여드리는 미디어 체험을 준비했고요. 그다음에 촬영 스튜디오에서 촬영 스튜디오가 어떻게 원리로 구성이 되는지 그런 거 보고 오디오 스튜디오에서 직접 DJ 체험을 해보려고 좀 준비를 했습니다. 이들의 가까운 영상의 미래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시간. She's an 전문가, expert. 과연 누구를 소개하는 걸까요? 그렇죠. 이들에겐 대선배가 되겠군요. Do some kind of practice inside, right? And we can just see in the TV here. Yeah. And then we're gonna do the interview. 탄자니아의 이런 방송 시스템이나 이런 미디어 환경이랑 좀 어떻게 다른지도 궁금해요. This studio is better and very interested and I saw the no. I forget name. What's the name? Chroma key. Chroma key. Yeah. The chroma key is better. This studio is very interested and it is very good. Yeah. 촬영 스튜디오에 이어 이번엔 오디오 스튜디오를 둘러보는 중인데요. 한국의 유명 음악이 흘러나오자 흥이 폭발한 친구. 또 이 분위기를 카메라에 열심히 담아내는 친구까지 영상 체험을 즐겁게 즐기는 모습들이네요. 네, 뭘 하고 있는 거예요? 뭘 이렇게 열심히 찍어요? When still we come here, so we come in Zanzibar is way to remember. 근데 you know? 탄자니아에도 저의 이 아름다움을 널리 알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I'm famous reporter. I'm very famous. 오케이? 마음껏 찍으세요. 아주 탄자니아 친구들 만나니까 너무너무 반갑네요. 네, 많이 반가워해 주세요. 그런데 우리 압돌 친구는 왜 이진 리포터를 찍는 걸까요? She's 전문가. 전문가. Isn't she beautiful? Really? 미녀 앞에서 쑥스러워하는 건 어느 나라나 다 비슷한가 봐요. 이번엔 이들이 한자리에 모여 지금까지 제작한 다큐 영상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자리인데요. 보다 더 완성도 높은 작품 제작을 위해 진지하게 고민을 해봅니다. 영상을 기반으로 다양한 평가와 의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꽤 구체적이고 냉정하기까지 합니다.
지금 너무 진지하게 서로 의견을 나누고 있어서 저는 옆에서 조금 걱정이 됐거든요. 혹시 심각한 상황은 아닌지 어떤 상황인가요? 근데 지금 얘기하신 이분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시청자 입장에서 의견을 전달을 하는 거죠. 백그라운드가 저런 색이 나오면 아무래도 우리 피부색이 어두움이 좀 포커스가 떨어진다는 얘기랑 집중력이 떨어진다는 얘기 하나 하고 지금 저 두 친구들이 힘이 빠져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약간 오버 액션을 하면서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진짜 맛있는 표정을 짓거나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얘기를 한 거거든요. 기획과 촬영, 연기와 편집 등 영상에 관한 모든 작업이 친구들의 몫이다 보니 작품 전 과정에 대한 역할과 책임이 막중한데요. 물론 현장에 나가서 이렇게 직접 찍어보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이렇게 의견을 나누는 수업도 우리 학생들에게도 정말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Because we want to produce best video in Korea in relation what we produce in Zanzibar. So you must to do well here. It shows another student what is the difference between the production we do in Wonju Media Center and in our center. That's why you must to get the skills that they get and do well in the field. You are a good teacher. 감사합니다. 이곳에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영상 제작 환경을 배우며 이들만의 이야기와 그림을 만들어가는 친구들. 선생님은 우리 학생들한테 이렇게 영상 제작에서 어떤 점이 중요한지 어떤 데에 포인트를 주고 이렇게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편집이 돼서 나오는 방송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편집되어서 뭔가 영상이 잘려서 컷이 나눠지는 것이 되게 생소해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수업에서도 최대한 그 영상을 이어붙여서 이야기들을 만들어가는 과정, 그것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배워야 할 것이 많은 걸음마 단계지만 새롭고 다양한 영상 작업들에 대한 배움은 이들의 열정을 더 샘솟게 만드는데요. 심상치가 않아요. 잠시만요. 괜찮으시죠? 아니, 뭔가 좀 문제가 있어 보여요. Once I don't know about to using detection, but now Mr. Mickey teach me about this. 근데 전 지금 이해가 안 되는데요. 방금 전에 인터뷰를 하고 온 학생이랑 이 학생이랑 잠깐만. 그러게요. 얼굴이 아까 그 친구와 닮은 것 같기도 하고. We are teens. 탄자니아의 쌍둥이 자매군요. 멀리서 여기까지 또 같이 온 거 보니까 이 영상에 대한 꿈을 같이 혹시 키우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떤가요? After reach my goal, after fishing, to learn, then I can make film together with my young sister. 파이팅! 원주의 유명 영화제인 옥상영화제를 통해 폭넓은 다큐멘터리 영상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들의 관심과 열정이 그동안 꿈꾸지 못한 탄자니아의 방송시대를 여는 힘이 아닐까 싶은데요. 언젠가 이들도 세상의 시선을 물들이기 위한 크나큰 작품을 탄생시킬 날이 오겠죠. 네, 탄자니아에서 온 친구들이 원주에서 보내면서 찍은 영상은 9월 12일에 또 상영이 되기 때문에 못 봐서 정말 아쉽습니다. 하지만요, 이 친구들이 원주에서 보낸 이 소중한 경험과 추억을 바탕으로 앞으로 멋진 영상인으로 또 성장하길 저도 기대하면서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또 제가 이렇게 방송을 하는 선배로서 또 후배로서 만나는 날이 있지 않을까요? 네, 우리 친구들 꼭 다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시 만나요. 네, 영상을 배우고자 하는 열정이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저는 직접 제작한 다큐 영상을 보면서 토론을 나누는 모습이 인상이 깊었습니다. 저희 전국시대 모니터링을 한번 맡겨보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네, 기회가 된다면요. 저랑 태균 씨랑 같이 이렇게 출연을 해서 네, 또 한국과 탄자니아의 합작인 멋진 작품을 한번 만들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해봤는데요. 그날이 꼭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소식 잘 만나봤습니다. 네, 전국시대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더 재밌고 알찬 소식 들고 내일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함께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